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는 취하겠지만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이란과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 자제를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세계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급락세를 보였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찰청 참모진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첫 인사부터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검찰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80여 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후 상정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유지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 돌파를 연일 독려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혁명신념과 조국애로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화될 것이라며 자력 번역을 통해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당시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부실 구조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전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강경화 장관을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법안 처리를 할 계획인데 쟁점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외통위 회의 조금 전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쯤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 장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고 조금 전부터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과 이란 갈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만약 이란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교민의 철수 계획 등 외교당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현지 대사관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역시 핵심 보고 내용인데요. 중동 지역에서 출발하는 우리 유조선 가운데 70% 이상이 이란 주변을 지나야 하는데 이란이 미국의 우방국들에도 사실상 이번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경고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야는 미국의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측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아 이란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몇 시쯤 열립니까? 네,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처리 안건 목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8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인데요. 앞서 한국당이 우선 처리하자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처리 여부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쟁점 법안까지 본회의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며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법안 처리 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한국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거둘지 여부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의 아인 알사이드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알 아사드 기지의 5동짜리 시설이 나란히 들어선 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한 곳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양옆의 시설도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또 다른 4동짜리 시설물 중간에도 미사일이 투하돼 가운데에 있는 한 곳이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한 듯 예정보다 30분 늦게 대국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민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사전에 인근 대피처로 대피했으며 이라크 국민도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경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이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를 피하려면 생각을 바꿔 정상 국가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이 이란과 핵무기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과거 핵 합의 때 돈을 지원받고도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분명하고도 일치 단결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추가 대응이 없다면 사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도 사실상 확전 자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 이란 간 충돌 위기가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충분히 대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라크의 미군 기지 공격을 사전에 알렸고 이라크는 이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셈이 되는 겁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미사일 강국인 이란은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원칙에 따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공격 후 이란은 미군 80명을 살해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극과 극의 이런 인명피해 차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사전에 이란의 공격을 알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직전 아델 압둘 마우디 총리에게 계획을 알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격 계획을 통보받은 것은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으로 미사일 실제 발사와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피해 대비책을 마련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 CNN 방송도 이라크가 이란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뒤 미국 측에 어느 기지가 공격당할지 사전 경고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MBC 방송은 이란의 공격은 매우 정교한 수위 조절을 통해 확전을 경계하고 출구를 신경 쓴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서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맞대결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경제 제재 참여와 나토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는데 이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인명피해가 없자 군사적 충돌보다는 일단 다른 방식의 출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란의 추가적 군사 대응이 없다면 다국적 경제 제재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나토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the number one producer of oil and natural gas anywhere in the world. We are independent and we do not need Middle East oil.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제거를 언급하며 이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IS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뜻대로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라고 말했고 로하니 대통령도 미국의 다리가 잘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축출을 원하는 이란이 정말 비례적 대응을 이 정도로 끝낼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 자제를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세계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중동발 악재의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6%, S&P는 0.49%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0.67% 상승한 나스닥은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의 런던과 파리, 프랑크푸르트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미국인 사상자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소식에 한때 5% 안팎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9%, 브렌트유는 4.4% 하락했습니다. 유가 급등을 촉발할 수 있는 원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600달러 선을 넘어섰던 국제 금값은 1,560달러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일 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제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이 공개됩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영 전 대법관이 조금 전부터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 중인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기업의 준법 윤리 경영을 향한 유의미한 변화와 진전을 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 오신 분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위원회의 지위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회의 지위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 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화재 이렇게 7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이사회를 비롯한 내부에 속한 기구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몇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준법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계열사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준법 통제자가 되겠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이에 관해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강구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법 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부터 대응 그리고 회복의 각 단계 전반에 걸쳐서 빠짐없이 구축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법 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계열사 준법 지원인 등에게 보고하게 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준법 감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준법 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개선에 관해서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 요구나 권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만약에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제 요구나 제 권고를 한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 위반 리스크나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물론 마련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실효적 준법 감시에 요구되는 적정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도 권고하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 돌파를 연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불굴의 혁명 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 것이라며 오늘도 정면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 번영해서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물리치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혁명 신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대북 제재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 전원회의가 제시한 정면 돌파 전에 정당성과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석균 전 청장과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3명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상위 직급자 3명이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한 인사 내용이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로 평가되던 대검 수사지휘부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좌천성 인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인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도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뒤에는 공식 반발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였는데 물갈이 인사다 그리고 예상보다 인사폭이 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검사장급 대검찰청 참모진 7명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일선 검찰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건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수원고검 차장으로 옮기는 등 나머지 참모진도 일선 고등검찰청 차장이나 지방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지금 이 대검 참모진이 전부 다 바뀌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기존 인사와 비교를 해볼 때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네, 지금 대검부장들은 지난해 7월 31일자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특히 박찬호, 한동훈 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2차장과 3차장으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했고 당시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승진 발탁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조국 전 장관,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맡았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체되는 것을 두고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겨 수사 일선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워지게 되는 주요 보직에는 누가 오게 되는 겁니까?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이 검찰국장의 후임으로는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오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참여정부 청와대에 파견돼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 공공수사부장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습니다.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강남 1차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부임합니다. 네, 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인사를 놓고 계속 신경전이 오갔는데 결국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의견은 인사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어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부터 윤석열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공지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출근 직후에야 윤 총장에게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까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했는데요. 대검 측은 법무부가 준비한 인사 명단도 보내지 않고 의견을 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 직전에 면담하는 것도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안 사항이라며 인사 명단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면서 의견 제출을 촉구했고 검찰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인사안을 제가받았고 저녁 7시 반쯤 인사가 강행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패싱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이나 검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외부 위원들이 총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의견 수렴 먼저 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결국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인사가 강행됐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대체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을 때부터 예상했던 인사폭이란 분위기입니다. 윤 총장도 어제 저녁 교체 대상인 대검 간부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담담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 인사를 경험한 만큼 시리에 빠지지 말고 맡은 일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후속 인사를 놓고도 재현될 수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네,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일촉즉발로 치닫던 긴장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에서 무력 대신 경제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한 듯 보입니다. 향후 추가 대치 가능성은 또 얼마나 남아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성명 새벽에 나올 때까지 좀 마음을 졸였었는데 네네. 일단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은 사상자가 없었다. 그리고 네네.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네. 일단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넘겼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양국 갈등은 지금 봉합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제 이란에서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도 예. 굉장히 확전 의사는 없어 보이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예. 계획된 이란의 출구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이 시간도 예.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시각이랑 똑같은 때를 택했고요. 예.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새벽 시간에 이 전략 센터에 가서 예.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걸 같이 봤고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면피는 하고 체면은 세우면서 왜냐하면 이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예. 우선 이 보복전은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정도는 좀 누그러뜨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좀 봉합시킨 그런 작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들끓는 이란의 어떤 민심을 향한 네네. 내부적인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크고 네네. 이란도 지금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외신 보도들 보면 그럴 것 같은 것이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인지하고 대비했다 이런 네네.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라크에게 알렸다고 하고 예. 그 소식을 받은 이라크가 또 바로 미국에게 알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계속 우리는 유엔 헌장에 기초해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 미사일을 쏘는 것이 단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게 너희가 우리 사령관을 죽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달라. 예. 단 너희도 전쟁을 원치 않고 우리도 안 원하니까 이것으로써 서로 출구는 찾아 나서자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미군 기지를 타격한 건 그 나름의 네네. 이유가 있다. 네네.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네. 해주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라크 또 바그다드 그린존에 네네. 이제 아직은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이란이 했는지 어느 무장 단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이제 로켓포 2발이 떨어졌는데 네네. 이 지역이 외교 공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대사관도 그 안에 있거든요. 예. 이 누가 했는지는 사실 전문가들은 대충 알겠는데 누구냐면 네. 그 이라크 내에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있습니다. 바로 네. 죽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10여 년간 육성을 했던 조직이거든요. 예.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폭사당할 때 그 옆에서 그 조직,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의 부사령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성명을 내기를 사실 어제 이란이 미군 기지에 쏠 때 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민병대도 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쏜 게 너무 커서 이게 가려져 있던 거지. 근데 이들이 쏘면서 어제 쏜 거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위한 거. 하지만 곧 우리의 부사령관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쏜 것도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자신의 부사령관이 죽음을 당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란과의 전면전은 또 트럼프 네. 행정부로서는 이 또
이란을 공격했을 경우에 네. 또 그에 따른 뭐 이란의 밀월 관계 있는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그게 있으니까 쉽게 네. 선택을 할 수 없겠지만 이라크 내 또 민병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좀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굉장히 지루한 소규모의 동시다발적인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좋은 예측인데요.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한 3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국 대 이란 양국 간의 갈등은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서로 면피는 했고요. 네. 이제 2단계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그렇게 열심히 육성을 해왔던 이라크 내, 시리아 내, 레바논, 예멘,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제 어쨌든 자신들을 그렇게 지원해줬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전을 나설 테고 예. 어쩌면 이란 정부로부터 무언의 충성 경쟁을 하라는 이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나라들이 바로 친미 내지는 미 우방국들이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 뭐 UAE, 그밖에 걸프의 산유 왕정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동 내 친미 국가들. 네네. 예, 그러니까 중동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보복전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 이란의 국가 간의 갈등은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지금 이렇게 네네. 보고 계신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겠다 얘기하면서 꺼낸 것이 이제 경제 제재 얘기입니다.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역시 굉장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나와서 고강도의 제재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예. 더 이상 제재를 할 곳이나 없습니까? 사람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란 경제의 85% 이상이 미국 제재 하에 놓여 있고 예. 지금 솔레이마니도 개인 제재 명단에 뭐 올라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제재 대상이거든요. 예. 주요 인물들은 다 제재 대상이고 주요 섹터들은 다 지금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제재를 할까 생각을 해보자면 또 이제 추가 인물들, 주요 인물들을 예.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네네. 없어 보인다. 네네. 자, 이란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요. 근데 물론 국가 간의 갈등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하지만은 발언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간밤에 우리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다리도 잘릴 것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강력한 발언들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용 메시지입니까? 저는 국내 청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음으로써 이란 내 국내 정치에서 온건한 목소리가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사실 로하니 대통령은 온건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뭐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십상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로하니 대통령이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들으라고 더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란이 좀 신정 정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3권 분립에 기반으로 한 신정 정치인데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내부 결집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좀 네. 자신들의 그런 거를 강화하는 데는 훨씬 좀 도움이 됐겠네요. 오히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을 보면서 도대체 최종 목표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후에 이란 내 개혁파, 온건파, 뭐 외교, 협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고 이 솔레이마니보다 더 강경한 사람들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내에서 대체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내부는 훨씬 더 앞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서 네네.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좀 이란 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보통 군부 최고 실세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는 이 성직자, 이슬람 법학자 울라마인 하메네이니까요. 그런데 하메네이의 브레인이었죠. 전략가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렸고, 그 하메네이가 뭐 이렇게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이 영역을 대표한다면 대외 전략 내지는 국내의 무슨 이 반대 세력 압박 이런 전략은
이 솔레이마니가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솔레이마니가 제거된 후에 이란 내 여론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을 가리킬 때 도살자라는 별명까지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강경 무력 진압을 명령한 사람이고 이라크 내에 반이란 시위가 일어났을 때도 이란 사령관이 이라크로 건너가서 유혈 진압 시위를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강성인 사람이 지금은 정말 시아파의 순교자,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뭐 순교자로 지금은 변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네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어쨌든 그 미국이 공격을 했고 네. 이란이 이제 반격을 했는데 알 아사드 공군 기지 그리고 아르빌 기지 이렇게 두 군데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 가운데서 이 두 군데의 상징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아사드 기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만큼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르빌 기지 우리 이 부대가 파병도 됐었던 곳인데, 우리, 예, 이라크 전쟁 때요. 청해부대인가요?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 때니까 네. 그 올리브를 상징하는 아, 예. 죄송합니다. 자이툰 부대 맞습니다. 아, 네. 자이툰이 올리브란 뜻이거든요. 평화의 상징이죠. 예, 그런데 그 두 곳이 미군 이라크 내 5곳의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예. 가장 안전하고 또 뭐 가장 상징성이 높은 보통 이 펜스 부통령도 작년 말에 예. 딱 그 두 곳을 들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왜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을 안 하고 가장 이 방어력이 높은 곳을 공격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뭔가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예. 미군이 미리 뭐 피할 수 있도록 내지는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공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입니다. 네네. 이미 뭐 해리스 미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레이만 사건 이전보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의 선택지는 정말 좁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동이 그러니까 미국, 이란 양국 간의 갈등은 봉합됐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의 이란을 추종하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있는데 민병대는 이렇게 한 나라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이제 무법천지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UAE를 상대로 정말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비전통적인, 비대칭적인 이런 공격을 한다면 우리 부대가 만약에 파병됐을 때 우리의 인명피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좀 해주시면 될 네네.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도 있고 뭐 교민도 있고 하지만 이란의 이제 석유 수출이 지금도 제한이 되고 있지만 네. 또 전체적인 이제 중동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쳐 오는 우리의 에너지 수입원이 7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간 불이 켜진 거는 확실하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 내에는 온건 개혁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러지 말고 외교랑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축소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란 내 강경한 목소리들이 앞으로 더 크게 들릴 텐데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 이란 군부 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겠다라는 거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어서 예. 이 경제 측면도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국가 간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 교체됐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검찰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쨌든 현 정권을 수사하는 지금 수사지휘부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관심은 그럼 이 수사들 어떻게 될까에 모아지는데요. 잠시 뒤 두 분 평론 고수들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